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니 신기하시죠? 제가 뇌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미국 굴지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의학에 관심이 생겨서 한의학도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삶의 질이 얼마나 건강한 습관에서 시작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변화 하나가 몸과 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연구로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아들이자 연구자로서 두 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10가지 습관을 정리해봤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근거 있는 정보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 꼭 다 들으시고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해요.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가벼운 운동이에요. 혹시 운동은 나이 들면 무리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요즘 연구들은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65세 이상 성인도 매주 최소 150분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게 꼭 힘든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 근력, 관절 가동성, 인지 기능까지 다 좋아진다고 해요.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꾸준한 걷기 운동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습관이에요. 미국 노화연구소 NIA에서도 밝혔어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우울감 개선, 수면질 향상, 심혈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노화 자체를 늦출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하루에 딱 30분만 걸으세요. TV 보기 전에, 식사 후에, 언제든 상관없어요. 단 편한 신발과 햇빛 아래에서 걷는 게 좋고요. 너무 추운 날은 실내에서도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로 대체해도 괜찮대요. 걷기 운동은 약보다 싸고 부작용도 없고 평생 가능한 최고의 건강 습관이에요. 두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과 낮잠이에요.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잠의 중요성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수면 과학자 매튜 워커 교수는 잠은 모든 질병의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매일 6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심혈관 질환, 치매, 당뇨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노년기에는 깊은 수면, 즉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대요.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밤새 깊이 자고 낮 동안 잠깐의 낮잠으로 회복하는 패턴이 이상적이라는 거죠.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에서도 이렇게 조언해요. 오전 햇빛을 쬐며 활동하고 낮엔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 그리고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과 카페인 멀리하기. 실제로 낮잠은 혈압을 낮추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노인들은 원래 잠이 없지가 아니라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 할 시기인 거예요. 밤에는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낮에는 너무 오래 자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약보다 더 효과적인 수면 습관, 이건 평생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사예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과 뇌 면역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약이에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식단은 적게, 다양하게, 자주랍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근육 유지, 면역 강화, 혈당 안정화를 위해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 같은 기능성 영양소 섭취가 중요해요. 미국 심장협회는 노인 식단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어요. 야채와 과일 위주의 식사,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콩, 견과류 등을 기반으로 한 식단이 혈압과 심장 건강을 동시에 지킨다고요. 너무 짠 반찬, 너무 달거나 기름진 음식은 노화된 혈관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특히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신장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니까 젓갈이나 국물은 조금 덜고 소금 대신 허브나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 단백질 부족은 근육 손실과 낙상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조금씩 꼭 챙기셔야 해요. 음식을 너무 제한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며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매 끼니 가볍게 물어보는 습관만으로도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습관 알려드릴게요. 바로 새로운 취미 찾기예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어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단기 기억력,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해요. 특히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 예를 들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수행,
퍼즐 맞추기 같은 취미는 뇌의 가소성을 자극해서 알츠하이머나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됐어요. 또 새로운 취미는 단순히 뇌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과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매주 수채화를 그리거나 서예를 연습하면 하루하루의 기대와 목표가 생기고 자존감과 감정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정신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기억하실 점은 결과를 잘 내야 하는 취미가 아니라 과정이 즐거운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엄마는 캘리그라피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빠는 그 낚시채 세트로 작은 수족 꾸미기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한 가지 새로운 취미가 하루를 활기차게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5번째 습관은 디지털 소통 익히기예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영상통화 사용하는 게 처음엔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소통이 노년 건강에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엄청나요. 미국 AARP 전미 은퇴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영상통화나 온라인 메신저를 사용할 때 우울감, 고립감,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고 해요. 실제 연구에선 정기적으로 온라인 연락을 주고받는 노인은 뇌기능 검사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감정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게 뇌를 계속 활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영상통화나 메시지로 가족과 자주 연락하는 노인일수록 심박수 안정, 수면 질 향상, 일상 만족도 향상이 나타났다고도 보고됐어요. 디지털 소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삶을 연결하는 새로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영상통화 어색해 마시고 손주들, 친구들, 저랑도 자주 연락해요. 천천히 배워도 괜찮아요. 이 작은 연결이 두 분 마음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건강검진 잘 하시고 계시죠? 6번째 습관은 바로 그 정기 건강검진이에요.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해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하버드 의대 공중보건대학원 자료를 보면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조기 진단을 통해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장암, 위암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병들이에요. 하지만 조기 발견만 되면 치료도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다는 게 현대의학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대장암은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기만 해도 사망률을 최대 68%까지 줄일 수 있다는 미국 암학회의 보고도 있어요. 건강검진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안심하는 시간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검진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이해하고 생활습관과 연계해서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꼭 큰 병원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동네 보건소나 주치의 선생님 통해서도 기초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골밀도 같은 기본 항목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기검진은 약보다 확실한 건강보험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볍게 대비하는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요. 7번째 습관은 봉사와 나눔 실천이에요. 봉사는 좋은 일이다라는 말, 그냥 도덕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건강에 좋다는 게 입증됐어요.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높게 유지된다고 해요. 또 2020년 저널 오브 에이징 언드 헬스에 실린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이 평균 기대 수명이 더 길고 만성질환 관리에도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발표됐어요. 왜 그럴까요? 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가 사회 일부라는 소속감을 회복하게 해주고 동시에 감정적으로 보람과 활력을 제공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또 뇌과학적으로는 타인을 도와줄 때 옥시토신과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연구 결과예요. 봉사라고 해서 꼭 대단한 일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차 한 잔 전해드리는 일이나 교회나 성당, 동네 복지관의 김장 또는 도시락 나눔 봉사 참여, 혹은 경험 나누기 강연도 요즘 인기예요. 두 분이 삶에서 쌓아온 지혜와 따뜻함은 누구에게든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을 지키면서 세상에 작은 온기를 더하는 일, 그게 바로 나눔이라는 최고의 습관이에요. 8번째 습관은 친구와의 소통 유지래요. 오래 살고 싶으면 좋은 음식을 먹어라라는 말보다 요즘엔 이런 말이 더 중요해졌대요. 오래 살고 싶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하버드대가 85년 넘게 진행 중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어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심장 건강, 치매 발생률, 수명 연장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해요. 특히 노년기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고 가족과의 거리도 생기기 쉬운데 이때 오래된 친구들과의 유대, 새로운 커뮤니티 안에서의 소속감이 외로움과 고립으로부터 뇌를 보호해주는 핵심이 된다고 해요.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우울증, 수면장애, 심지어 사망률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고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도 경고하고 있어요. 반대로 친구들과의 대화, 웃음, 공감, 소소한 만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긍정적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줘요. 엄마가 주말마다 친구분들이랑 수다 떠실 때, 아빠가 동네 벤치에서 바둑 두실 때, 그 순간이 바로 건강을 채우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친구와의 대화는 치료고 소통은 예방이에요.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그게 두 분의 건강을 위한 제일 쉬운 첫걸음일 수 있어요. 9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이 병을 이긴다는 말, 옛말 같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습관이 되었어요. 2019년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1에서 15% 더 길고 85세 이상까지 살 확률도 훨씬 높다고 해요. 또 정신건강 전문 저널 헬스 사이칼러지에 실린 연구에선 긍정적인 정서가 면역력, 심장 기능, 호르몬 균형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낙관적인 사고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줄고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 안정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노년기에는 고립감, 상실감, 신체 기능 저하 등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태도를 갖는다고 해요. 이게 바로 회복탄력성, 영어로 리질리언스라고 부르는 능력이에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질병 회복 속도도 빠르고 치료 반응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감사일기를 쓰거나 하루에 한 번 오늘 괜찮았던 일을 말로 표현해보는 것, 스스로를 다독이는 짧은 톡백만으로도 뇌 구조와 신경회로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보고도 있어요. 좋은 음식, 좋은 운동만큼 좋은 생각도 몸을 치유하는 힘이에요.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여전히 충분히 멋져.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스스로를 사랑하여. 지금까지 10가지 건강 습관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중심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미국 UCLA 의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고 우울불안염증 수치도 더 낮게 나타난다고 해요. 또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몸의 면역 반응, 심혈관 기능, 호르몬 밸런스까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 분 스스로가 나도 돌봄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조금씩 인정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해요.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건 거울 앞에서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는 것,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돼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두 분은 충분히 멋지고 소중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지금까지 전해드린 10가지 습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이 증명한 건강한 삶의 기반이에요. 물론 모든 걸 한 번에 실천할 필요는 없어요.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한다면 두 분의 몸과 마음은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사람의 뇌를 연구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언제나 두 분의 건강한 미소라는 걸 잊지 않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두 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아들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엄마 아빠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 또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10가지 습관 꾸준히 노력해주세요. 언제나 두 분 사랑합니다.